네, 총선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연일 그 이슈의 한복판에 뛰어든 인물이 있죠.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한동안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런 비난 발언을 이어가더니 이번에는 아예 싸움이 다른 곳에서 붙었습니다. 주로 의료계 대표하고 붙었다는 건데 그 내용을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원 기자. 예, 맞습니다. 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바로 이면택 대한의사협회장인데요. 이 온라인상으로 서로 원색적인 표현까지 주고받으면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지난 3일 홍준표 시장은 국민 80%가 의대 정원 증원을 찬성하고 있는데 유독 의사들이 집요하게 반대를 한다면서 공론의 장에도 들어오지 않는 건 히포크라테스 선서와도 안 맞다. 의사는 개인도 투사도 아니고 공인인데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하는 건 아무래도 과한 처사라고 본다, 이렇게 직격을 했는데요. 이 글을 본 이면택 회장이 하루 이후에 돼지 발정제로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또 시장을 하는 것도 기가 막힌데 세금 한 푼 안 깎아주는 의사들에게 공인을 운운한다면서 그러니까 홍 시장 주변에 따르는 사람이 없는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국민 혈세로 월급을 받고 판공비 받는 사람이 공인이지 전문직 자영업자나 월급 생활자가 공인은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돈 선거를 해서 의원직을 박탈당한 사람이 공인이다. 국민학교 나온 지 오래돼서 홍 시장이 잊으셨나 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런 일을 지켜볼 때 이제 홍준표 그다음에 이면택 이제 의사협회장 이런 분들이 서로 설전을 벌이고 토론을 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 말의 내용과 수준입니다. 최 기자.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분들도 이런 용어를 쓰나 뭐 시정잡배 그다음에 돼지발정제 성범죄 이런 얘기가 서로 오가고 있어요 지금. 네, 뭐 차관 이름을 뭐 뒤에 새를 붙여서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등 뭐 여러 가지 각종 설전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이 홍 시장이 이 돼지발정제 얘기는요, 지난 2005년에 펴낸 자서전에서 공개했던 대학생 때 일화를 지금 이면택 회장이 다시 꺼낸 겁니다. 대학교 1학년 때 하숙집 동료가 마음에 드는 이성과 만나고 싶어서 흥분제를 구해달라고 했고 이 동료들이 구해줘서 그 마음에 드는 이성의 맥주에 탔는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실패한 일화가 있다, 이렇게 책에다 소개를 하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게 된다면 절대 그런 일에 가담하지 않겠다. 검사가 돼 보니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얼마나 문제였었는지 알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해당 내용 지난 2017년 홍 시장이 대선 출마할 때 알려져서 논란이 됐던 얘기인데요. 이 홍 시장은 임 회장이 이 얘기를 다시 꺼내면서 본인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의사이기 이전에 인성이 고약하다, 이렇게 다시 지적을 하면서 의사 품성이 저러니까 기가 막히다, 이렇게 재반박했는데 이 지금 일화에 대해서 계속 설전까지 주고받으니까 논란이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그렇군요. 자, 최백목 국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시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고 의사협회장은 의사들을 대표한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대화를 주고받을 때도 품격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누가 책임이 더 크냐 뭐 이런 거 따지고 들어가면 아마 네. 각각의 그 양쪽 편에 서서 공방을 주고받을 텐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은 이 논쟁은 자, 의대 정원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가 본질입니다. 네. 그렇죠? 자, 근데 홍준표 시장이 지적한 거는 그거죠. 서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아마 이면택 의사협회장은 이런 문제에 대한 논리로 밀리니까 네. 그 홍준표 시장 개인적인 어떤 그 약간의 논란거리를 치고 들어간 거예요. 인신공격이죠. 네. 우리 흔히 그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런 그 논쟁에서 밀리게 되면 네. 그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논쟁거리를 그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잘못돼 있어. 네. 근데 중립적인 사람들이 지금 관찰을 해봐야 될 부분은 네. 바로 그 논쟁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 논쟁의 본질은 홍준표 시장이 과거에 뭘 했다가 아니고 네. 홍준표 시장이 문제 제기한 의대 정원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 특히 그중에 의사들이 왜 공론의장으로 나오지 않느냐.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면택 의사협회장이 답변을 해야 된다. 지금과 같은 저런 논쟁 태도는 네. 결국은 상대방을 공격하고자 하는 거지 논쟁의 본질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논쟁의 본질을 벗어나서 곁가지를 자꾸만 키우고 있는 쪽이 어느 쪽인가, 이걸 보면 답은 뚜렷해진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홍 시장의 이 사건은 대선 때마다 소환되고 있는, 그리고 홍 시장을 이 곤욕에 빠뜨리고 있었던 그 바로 돼지발정제 이 관련 내용입니다. 홍 대표는 그때마다 사과를 하면서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그때 이제 같은 친구들이 한 것이다, 이렇게 억울함을 강조해 왔는데요. 그때의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는 성폭력 범죄를 공모한 후보를 경쟁 후보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홍준표 후보가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해성사까지 하고 잘못했다고 했는데 또 문제 삼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은 친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못 막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돼지 발정제요? 그 내 책 봤습니까? 내가 무슨 돼지 발정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 책 보지도 않고 지금도 인터넷 가봐요. 홍발정이라고 그래. 그럼 내가 참 어이가 없어. 네, 김상일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홍 시장은 저런 내용을 자기 자서전에 쓴 걸 지금 후회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그런데 어찌됐든 이제 저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이렇게 과감 없이 이 얘기를 꺼내놓는 그런 홍 시장의 스타일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홍준표 시장은 뭐 어떤 이슈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굉장히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감성이나 감수성을 생각하지 않고 과감하게 얘기하시는 스타일이시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 자기중심적인 분이다, 이렇게 느껴지고 너무 이렇게 튀는 분이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과거의 잘못이 소환되는 것은 공인의 숙명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비난을 받으면서 계속 국민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또 선출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비난 자체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좀 전에 우리 최병국 편집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듯이 논제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달을 얘기하자고 하는데 달을 가리킨 손가락의 모양을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의 얘기는 잠깐 접고 이면택 지금 현 의협 회장의 문제에 집중해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고, 지금 이면택 회장의 자세가 맞는 것이냐 틀리는 것이냐, 여기에 조금 집중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에서는 보다 생산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